아웅. 다웅. 현웅. 아웅다웅 뉴스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현웅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북한이 새해 첫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이게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다고요? 네, 오늘 북한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북한이 어제 쏘아 올린 미사일이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음속의 12배의 속도로 날아가는 것으로 주장했고요. 1,500km 떨어진 공해상 목표 가상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탄소 섬유 복합 재료를 사용하고 또 비행과 유도 조종 체계에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됐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면 레이더로 포착하기도 어렵고 또 요격을 회피하는 능력까지 개선된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딸 주애와 함께 화상으로 이 발사 장면을 참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러한 무기 체계를 보유한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몇 안 될 거라면서 태평양 지역 임의의 적수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우리 군이 네. 약간 이제 북한은 좀 그 뻥을 좀 튀기는 것 같은데 네. 북한 발표가 좀 기만 가능성이 큰 걸로 보고 있다는 얘기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북한의 발표와 한미일의 분석 결과와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네. 한미일이 분석한 사거리는 1,100여 킬로미터 수준입니다. 앞서 네. 1,500킬로미터를 주장했었는데 이와 좀 다른 이보다 짧다고 보면 되겠고요. 또 2차 정점 고도가 없는 등 미사일의 비행거리나 기동성 또 속도 같은 면이 과장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군은 이전에도 북한이 선전 선동에 능했고 또 기만도 자주 해왔다며 과장된 발표를 많이 했던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전략이 아니겠느냐라고 네. 분석을 하고 있고요. 작년 4월에도 신형 고체 추진 극초음속 미사일 성능 시험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장선상의 미사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작전 범위가 짧은 한반도 안에서는 성능 발휘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네. 북한이 보유한 어떠한 미사일도 요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니 지금 북한은 오죽 추워요. 여기도 추운데 인민들은 굶지. 젊은 청년들은 전쟁터에 보내서 그러고 있지. 참 무슨 마음인지 궁금해요. 네. 자, 얼마 전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둘러싼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데 무슨 소식입니까? 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전액 조세로 지급하고 있는데 노인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 정도를 기준으로 보느냐 보면요. 노인 단독 가구 기준입니다. 2016년에는 100만 원 수준이었고요. 네. 2020년에는 148만 원, 그리고 2024년에는 213만 원 이렇게 꾸준히 상향 조정됐고 올해는 228만 원으로 작년 대비 15만 원이 더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228만 원보다 적게 되면은 이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네, 내용인데 하지만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에서 공제할 것들을 모두 다 빼고 나머지 금액이기 때문에 이 수급을 받는 사람들의 실제 소득은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그렇겠네요. 추정이 네. 가능해집니다. 네. 이론적으로만 보자면 독거노인 기준 월 437만 원 정도를 벌더라도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는 보도도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과 대상 규모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연금개혁 논의에 참여했던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의 얘기를 전해드리면요. 기초연금 수급 노인들보다 적게 버는 젊은이들도 있는데 네. 이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주면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급 대상을 점차 줄여서 노후 빈곤선 이하 노인에게만 주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현재 연금 제도는 재정적으로 온전히 유지하기 어렵다는 시선이 많은데요. 앞서서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신년사를 통해서 올해에도 의료개혁과 연금 논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 얘기가 좀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네요. 네. 자, 이번에는 부동산 얘기인데 작년에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11년 만에 가장 많았던 걸로 나타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집계된 작년 부동산 임의 경매 신청 건수를 보면 14만 건에 육박했는데요. 네. 한 해 전인 2022년
10만 5천여 건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32% 급증했고 2년 전과 비교해보면 2배 이상 수준이었습니다. 네. 임의경매라는 거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했을 때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네.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지 않고 또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이런 임의 경매 건수가 대폭 늘어난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파트 또 오피스텔 같은 집합 건물 임의 경매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네. 2023년에 3만 9천여 건에 비해서 작년에는 42% 정도 늘어난 5만 5천여 건이었습니다. 또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도 67%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집값 상승기에 이른바 이제 포모 현상을 느끼고 영끌로 집을 산 사람들이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되고 네. 있습니다. 네네. 급매물로 집을 내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경기도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처리가 어렵다는 게 집주인들의 얘기인데요. 한 중개사는 이런 매물들이 버티고 버티다 결국은 경매로 나오는 거라고 설명하기도 네. 했습니다. 이렇게 경매가 쏟아져 나오면서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역시나 매수 심리가 계속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낙찰가율도 높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올해도 물량이 쌓이면서 이 낙찰가율은 더 내려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바꿔서 말하자면 이게 누군가에게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특히나 새해 들어서는 은행권에서 일부 또 대출 한도를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분들이 계시다면 좀 잘 정보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포모라는 단어를 쓰셨길래 얼른 봤어요. FOMO. 이게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남들이 누리는 좋은 기회를 놓칠까 봐 걱정하고 불안한 그런 마음을 뜻한다고 하네요. 보통 그러잖아요. 왜 나만 없어? 왜 나만 집 없어? 그렇죠. 네. 왜 나만 코인 없어? 이런 것들 말하죠. 네. 자, 그리고 오늘 아침 사이 꽤 추웠는데 내일부터 더 추워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정말 꽤 추웠습니다. 서울 기온을 기준으로 보면 영하 5.7도. 하루 사이에 8도가량 낮아졌고요. 그러니까요. 네. 찬바람이 워낙 강하게 불었다 보니까 체감 네. 온도는 영하 10도에 달했습니다. 맞아요. 강원도 양양 설악산은 영하 18.7도까지 떨어졌다고 하고요. 철원 추운 걸로 유명하죠. 그렇죠. 영하 15도. 파주 영하 11.9도. 이렇게 중부 곳곳에서는 영하 10도 이하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네. 이번 한파는 점점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목요일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온다는 전망인데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진다고 하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까지 곤두박질할 수 있으니까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사실 소한 추위는 구워서라도 한다 그래서 진짜 네, 춥거든요. 진짜 아니 춥죠. 데이터상으로도 30년, 60년 평균 내면 소환이 진짜 추운데 네. 지났잖아요. 엊그저께 이번 지각 소환이에요. 네. 목요일 주의하셔야겠고 예. 자 이런 한파 속에서 서해안에는 폭설도 예보돼 아이고, 있습니다. 네. 모레까지 전북에 40cm 이상, 광주 전남과 충남 서해안에 20cm 이상, 네. 또 제주 산간에는 10에서 30cm의 눈이 쏟아질 걸로 전망이 되고요. 네. 역시나 좀 무거운 눈, 또 강한 눈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피해 없도록 사전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영어 사전하면 영국의 옥스퍼드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가 펴내는 이제 사전이 떠오르는데 네. 새로운 한국어 단어가 등재됐다고 해서 관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 아마 다들 학창 그럼요. 시절에 네, 그럼요. 많이 보셨을 예. 것 같은데 이제는 사실 종이 사전 보는 분들이 많지 않다 그렇죠. 보니까 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단어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한국어 단어가 업데이트된 건 지난 2021년 9월 26개 단어가 포함된 이후 이번이 3년 만인데요. 네. 2021년에는 어떤 단어가 수록됐냐 보면 뭐 한류, 먹방, 대박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신규 단어 업데이트를 통해 등재된 한국어 단어는 총 7개인데 제가 이 사전에 나온 설명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 뭔지 한번 맞춰보시기 네. 바랍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같이 한번 네. 맞춰보세요. 네. 녹인 설탕에 베이킹 소다를 넣어 만든 한국의 사탕 과자로 보통 노점상에서 하트, 별과 같은 간단한 모양이 조각된 납작한 판형으로 판매된다. 정답 정답 오징어 달고나. 그렇습니다. 오징어 게임에도 나와서 유명해졌죠. 달고나에 대한 네. 설명이었고 네. 자 다음입니다. 한 가족이나 그룹에서 가장 어린 사람
K-팝 그룹에서 가장 어린 멤버. 이게 뭘까요? 막내. 막내. 네, 그렇죠. 막내. 네. 갑자기 맞으면서도 뜬금없는. 이게 K-팝 그룹에서 가장 어린 멤버라는 설명이 들어가 있어서 아, 좀 네. 눈길을 끌기도 아마 했습니다. 인터뷰하다가 많이 듣게 됐나 봐요. 그렇습니다. 네. 뭐 이 밖에도 노래방이나 찌개, 판소리, 형, 떡볶이 같은 오호. 것들이 포함이 됐는데 오, 예. 이 단어들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서서 설명을 해주신 네. 또 달고나처럼 이 K 콘텐츠에서 화제가 되거나 많이 언급된 그런 단어들이 등재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K컬처가 뭐 계속해서 좋은 반응들을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단어가 등재되지 않을까 기대되고요. 네. 옥스퍼드대 출판부 측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내년에는 해녀, 네. 빙수와 같은 단어를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아, 네. 기분 좋은 소식이군요. 자, 오늘 준비된 아웅다웅 뉴스는 다 살펴봤고 이제 퀴즈 내주세요.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7개 한국 단어가 새로 등재됐다는 소식 마지막에 전해드렸죠. 자, 빠르게 제가 7가지를 쭉 읊어드렸었는데 네. 그중에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 불리는 이것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김치 없이 우리 음식을 얘기할 수 없듯이 요즘에는 이것 없이 우리 음식을 얘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네. 쌀떡파, 뭐 밀떡파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네. 하는데 오, 과연 이 힌- 매콤 달콤 짭짤한 음식은 무엇일까요? 몇 글자죠? 3글자입니다. 네. 자, 그럼 네. 힌트 요정 어서 오세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짧게 제가 짧게. 설명. 예. 그래서 짧게 하니까 네. 짧게 썬 가래떡에다가 네. 파, 어묵, 그다음에 뭐 삶은 계란 이런 등을 넣어서 양념해서 이렇게 볶은 음식인데 네. 서울에선 신당동에 아주 유명한 집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설명드리면 짧게 하신다면서요? 이 음식이 순대, 튀김, 라면, 김밥과 더불어서 5대 길거리 분식입니다. 길게 썬 떡도 있어요, 요새.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김밥과 순대를 살짝 묻혀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럼요.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 YTN 어플 유튜브 댓글창에 정답 주시면 되겠습니다. 3글자입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수고 많으셨어요. 보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